지난 7월 우리나라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 1조 3,800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K9을 사용하는 국가 전 세계 10개국이 달성됐습니다.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K2 흑표 전차 추가 수출도 올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래로 우리 군의 무기는 1960년대 대부분 미국에서 원조받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두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테크노트의 주제는 K 방산 수출과 미래입니다. 자주포, 전차, 전투기, 로켓, 잠수함.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방산 품목들은 육해공 가릴 것 없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효자템이라고 불리는 대표 방산 수출품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장의 제왕, 한국군 주력 화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K9입니다.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자주포의 60%가 K9이라고 합니다. 자주포는 스스로 달릴 주, 대포포, 즉 스스로 달리면서 쏠 수 있는 대포라는 뜻입니다. K9의 사거리는 40km인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보자면요. 서울 한복판,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포탄을 발사하면 임진각까지 닿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포탄을 쏠 수 있고 자동 장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적에게 포탄을 쏜 후에 빠르게 이동하는 Shoot and Scoot 또는 Fire and Move라고 불리는 기능도 월등히 뛰어나죠. 포격을 하면 상대 측에서도 반격을 하려고 할 테니까 사격 직후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렇게 빠르고 정확히 사격을 한 다음에 신속히 사격 진지에서 벗어나서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폭탄의 폭발 압력이나 파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생존성이 높고요. 14.5mm 구경의 중기관총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게끔 방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범용성도 뛰어난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기묘하게 원하는 장비라고 알려진 것이 155mm 포탄입니다. K9은 나토 국가들에서 가장 널리 표준으로 사용되는 규격인 155mm 포를 적용해서 각국의 요구를 충족하게끔 해서 더 많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험준한 산악 지형과 추운 겨울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미 운용이 돼 왔기 때문에 사막에서 설원까지 그 어떤 환경에서든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여러 나라들이 K9 자주포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머지않은 미래에는 무인화와 자동화로 개량된 K9 모델도 본격적으로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방산 수출의 효자템 명성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최초로 계약을 수주한 맞춤형 방산 수출의 효자 품목, 바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은 호주 지역에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독거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레드백은 육군의 보병 전투차인 K21의 개발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기반으로 방호력, 화력 등 성능을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입니다. 파워팩 솔루션이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건데요. 임무 수행 중에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서 아예 통째로 새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어서 편리성과 기동성을 둘 다 잡아냈습니다. 레드백은 특히 방어 능력 면에서 뛰어난데요. 10m 고도에서 공중 폭발하는 152mm 자주포 파편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장갑 모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방어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외부의 모습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죠.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양 부품까지 개발 단계부터 철저히 호주 맞춤형으로 수출을 기획한 결과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를 꺾고 지난해 말 호주 국방부와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레드백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차세대 다연장 로켓 체계인 천무입니다. 천무는 2009년 개발에 착수해서 2013년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인데요. 다연장 로켓포라고 하면 여러 발의 로켓을 순식간에 발사하는 무기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신기전에서 나오는 조선시대의 화차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천무는 분당 12발의 로켓포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무는 기존 군에서 운영하던 다른 지상 화력 무기 체계보다 뛰어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탑재 가능한 로켓탄의 종류가 다양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호환성도 높였습니다. 또한 차륜형이기 때문에 기동성도 높습니다. 천문은 현재 일부 중동 국가와 폴란드 등에 수출이 성사되면서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미국 다음 가는 2위라는 순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 수출 품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뭘까요? 한국은 전쟁에 의해 분단된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군사력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군사물품, 무기 생산 시설도 유지해왔고요. 이 때문에 경쟁국 방산 기업들에 비해서 물품 수주 후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 체계를 쉬지 않고 발전시키고 가동해 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요. 이 특징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개조나 개발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완성품을 만들어 적시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납품기한 준수만 보자면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정신이 여기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 바로 현지 최적화 전략일 겁니다.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의 위협을 느낀 폴란드는 신속한 국방 재정비를 위해서 K9과 천무 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제품 추가 수출과 현지 생산, 또 개량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이 통한 것이겠죠. 현지 최적화 전략은 실제로 레드백이 이 계약을 확정지은 결정적인 이유로도 꼽힐 수 있습니다. 기동성과 주행 성능을 강화해서 사막이 넓은 호주의 지형에 최적화한 것은 물론 호주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빠른 부품 공급이나 현지인 호주 질롱시 지역에 장갑차 생산 시설을 건설해서 지역 동반 성장과 상생을 추구한 것이 레드백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K9 유저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교류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 K9 실전 운용의 경험과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일회성 수출이 아니라 수입국들의 포병 전력 발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무기의 애프터 서비스, 즉 관련된 장비를 계속해서 보수하고 유지하는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가 잘 팔리는 또 다른 비결로 가성비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성능은 유사하지만 비용은 25%에서 50%까지 저렴하다고 하고요. 자주포의 경우 성능만 보자면 독일의 펜저하우비츠 2000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데요. 우리 K9은 가격은 독일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발사 속도, 사거리, 포탄 적재량 등 성능은 거의 대등합니다. 루마니아가 K9 53원과 탄약 등 1조 3천억 원어치를 계약한 이유도 가성비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의 경쟁력은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바다와 하늘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 수출을 성공했는데요.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출했는데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기세에 힘입어 3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부터 70조 원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까지 수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출 현황은 어떨까요? 지난 2022년에는 폴란드와 약 4조 원 규모의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작년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 수출 계약을 맺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산 전투기 KF-21의 양산도 준비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의 수출도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이렇듯 K방산은 전차, 자주포를 넘어서 잠수함과 전투기까지 6회공을 아우르는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는 만큼 올해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30억 달러 수준에 그쳤던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 달러로 커졌고 2023년까지 2년 연속 세계 탑
탑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세 나라가 아직까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순이지만 4위에서 8위까지의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2027년 세계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4년 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탱크 한 대조차 없었던 대한민국. 국산 무기를 제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무기 수출로 당당히 세계 9위에 올라섰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넘볼 수 없었던 시장으로 여겨졌던 유럽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수출을 확대할 전략을 고민할 그 정도까지 된 겁니다. 진격의 K방산, 올해 방산 수출 목표 200억 달러 달성에 이어서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테크노트가 응원하겠습니다.